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일단 보합권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면서 오전에는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는 등 하방에 대한 압력이 작용을 하였지만 오후 들면서 점차 회복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확실하게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가치주 로테이션 등 시장 순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JP모건 전략팀에서는 최근에 인플레, 성장률,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중 금리 상승과 소비심리 회복이 재개되면서 가치주로의 순환을 전망을 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전략팀도 인플레 이슈가 생각보다 장기화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치주로의 순환을 전망했고요. 일전에 말씀드렸듯 결국 시장이 방향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변동 확대에 대한 우려가 심하면 심할수록 가치주로의 수급 이동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유지가 된다면 2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가치주에 대한 메리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테마주 위주 시장이 숨고르기에 접어드는 시점이 올 것이고 그 시점에 가치주로의 수급 이동이 얼마만큼 나타나 주는지를 확인하면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를 서서히 모아가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은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다 보니까 급하게 쫓아간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시장 기조가 바뀌는 시점에서는 이 방식이 한번 강하게 얻어맞을 수도 있는 만큼 지금은 보수적으로 몸을 사리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강세 섹터로는 코로나 관련 일부 종목들과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도 정책주 위주로 좀 수급이 활발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이재명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이게 한 번의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거의 매일 올려드리면서 그날그날의 상황과 이후 전망에 대해 그날 기준으로 수정 보완을 해나가면서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요. 이후에도 이 변화하는 상황들에 맞춰서 그때그때의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이버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간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카카오와 유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카카오가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먼저 끌어올리고 그 상승이 이제 반복되면서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을 나타낸 것처럼 네이버도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장 그때 당시의 기업 가치로 인한 주가 적용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해주면서 주가 자체가 한 단계 위로 더 올라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 카카오의 급락으로 인해서 카카오의 기대 수급이 네이버로 옮겨오는지 아니면 아예 침체된 분위기를 함께 가져가면서 좀 쉬어가는지 이런 것들 좀 여러 요소들을 카카오와 좀 연관되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었는데 일단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두 종목 모두 양호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 후에 어제와 오늘 소폭이나마 좀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카카오의 기대감 유지 여부와는 일단 상관없이 네이버도 슬슬 기대감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만 좋은 거 아니야. 네이버도 좋아. 막 이렇게 외치면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오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나의 건강기록이라는 앱 편의성 개선 및 서비스 활성화 이 관련된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과 함께 두 종목 모두 상승세를 보다 확대해 주었습니다.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희석이 되면서 이제는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작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의 이 시점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가 상승에 대한 활기를 불어넣어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이 뭐냐? 건강검진이나 진료, 투약, 예방접종 등의 이 건강 관련된 이력들을 조회 및 저장, 활용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앱에 대해서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를 좀 살펴보면은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로그인이나
본인 인증 같은 기능에서는 불편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뭐 공공기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문서 떼우고 하려면은 이거저거 좀 인증하고 뭐하고 좀 귀찮고 불편하잖아요. 요즘같이 좀 지문 인식처럼 한번 등록만 해두면은 이후에도 좀 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도 그렇게 걱정거리가 없는 인증 방식들도 상당히 많은데, 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갑자기 확 바꿔버릴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바뀌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공인인증서뿐만이 아니라 뭐 네이버 인증, 카카오 인증 등을 통해서도 앱에 보다 쉽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9월까지 개선을 하겠다. 이게 이번 업무 협약 관련된 내용입니다. 카카오 인증 이용자가 1,500만 명이고 네이버 인증 이용자가 1,000만 명 정도가 되죠. 두 인증 이용자를 합치면,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합치면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로그인 등 이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이 활용이 이미 되고 있고, 이번에도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이번 업무 협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뭐 효율성이나 편의성 이런 것보다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데요. 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을 새롭게 좀 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이거를 뭐 갑작스럽게 바꿔버리면 그분들이 뭐 이걸 뭐 다시 하는데 또 어려움도 있을 거고, 시간적으로도 뭐 할애가 좀 많이 될 테고, 사회적인 혼동도 어느 정도 좀 피할 수가 없겠죠.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체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보다 쉽고 편하고 이런 효율성, 편의성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의 선호도에 따라서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이버 인증 뭐 지문만 딱 되면은 띡 하고 인증이 되는데, 뭐 접속할 때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뭐하고, 이게 뭐 한두 번이야 뭐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반복이 되고 쌓이면은 굉장히 이것도 귀찮고 불편한 부분입니다. 뭐 오늘 이런 업무 협약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소폭 상승세를 확대해 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네이버 혼자만 적용되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도 이번 협약을 함께하고 주가 상승도 함께했다. 이게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카카오의 기대 수급이 네이버로 옮겨오는 것도 당장에만 놓고 보면은 뭐 좋은 부분이겠지만, 큰 그림을 생각을 한다면은 카카오는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 경쟁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빅테크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훌륭한 파트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경쟁적인 부분이 더 클 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이 주식시장 내에서 이 카카오와 네이버라는 이 종목들은 한 배를 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도 함께 움직여주면서 국내 양대 이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아직 얘네들 볼만하겠구나, 살아있구나, 기대감이 더 작용할 수 있겠구나, 괜찮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던 게, 당장의 기업 가치 가지고 뭐 고평가니 뭐 따지는 것은 앞으로 의미가 없을 거고, 결국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주가를 선행해서 끌고 가는 형태로 네이버도 이전에 카카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선반영으로 인한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조금씩 이 네이버도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조금씩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후에도 좀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앞으로도 좀 대응을, 그렇게 좀 전략을 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뭐 매출이 어떻고 뭐 어떤 이슈가 있고, 당연히 기업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은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것들 외에 카카오가 그러했던 이 기대감이라는 녀석이 네이버에도 나타나 주면서 지금보다는 주가를 한 단계 더 위로 끌어올려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카카오도 더욱더 상승을 하고 그만큼 네이버가 또 뒤따르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성장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충분히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큰 틀은 이렇게 잡고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뭐 무궁무진하다라 그래가지고 지금 네이버가 뭐 41만 7,500원 오늘 마감 가격이 이런데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물론 뭐 기간적으로 길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중간중간에 이 과도기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과도기까지 얼마만큼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일단의 큰 틀은 이렇게 자꾸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더 이상 당장의 가치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카카오처럼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가치가 주가에 조금 일찍 적용이 된다, 먼저 된다, 이런 생각으로 카카오도 함께 상승을 같이 하겠지만 네이버가 조금 더 상승폭을 더 크게 가져가면서 시총 3위는 네이버가 좀 탈환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네이버 관련해서 뭐 아까 영상 초기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오늘 이번 영상으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그날의 뭐 변동이 크지 않더라도 그날의 상황에 좀 기준을 두고 오늘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데 대응 관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수정, 보완을 매일매일 같이 좀 해가면서 영상 통해서 앞으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해두시면은 이후에도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영상들을 확인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영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들 잘 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